왜 국정원이 이렇게 논술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더 집착할 정도로 시험 제도를 바꾸지 않느냐 하면, 물론 이것도 다 근거적 내용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럴 것이다 추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국정원 논술을 또는 면접을 10년 이상 수업을 해오고 있는 김중일 교수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마주하게 된 건, 국가정보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에 안기부, 기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현재 국가정보원이 자리 잡고 난 이후에는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것도 국가 안보에 관련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가장 초유의 유일한 기관이 국가정보원 아니겠습니까? 북한만 해도 이 정보를 다루는 대남 공정에 관련된 정보를 다루는 기관만 해도 6군데가 넘고요. 또 다른 우리의 주요 상대 국가들도 정보기관이 이렇게 분산되어 있어서 꽤 많이 정보를 다룰 수 있는 그 역할들을 부여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유일한 기관에서 모든 정보를, 국가 안보 면에서 모든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 기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채용 정보에 대한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건 그만큼 국가정보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방증이기도 하겠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원래 국가정보원의 그 기관의 채용 기준이나 아니면 시험은 흔히 깜깜이라고 불릴 정도로 좀 불투명합니다. 회사 특유의 그 보안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외부로 유출될 수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관련된 채용 그 정보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시험을 통해서 접근했던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시험이 보통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고 어떤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지, 근데 이게 연도마다 해마다 조금씩 경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정보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수용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을 위한 정보에 대한 채용에 대한 정보 습득, 아이러니하지만 정보가 빈약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최대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채용시험의 하나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대로 국가정보원은 1차, 2차, 그리고 3차의 면접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 1차는 물론 서류죠. 2차는 필기시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3차는 면접을 얘기하는데, 전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 2차 시험에서 NIAT와 논술이라고 불리는 두 개의 전형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특히 NIAT는 별도의 제가 시간을 다 갖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논술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이 최근에 끝나서 결과까지 나왔는데, 면접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순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국정원 채용 2차 필기시험의 논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대입 논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금융기관의 논술도 있다시피 이미 오랫동안 정착됐던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채용시험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채용시험을 거듭하던 그 과정에서 국정원은 유별나게 이 논술을, 물론 형태는 조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일단 금융권을 제외한다면 국정원이 유일하지 않나 싶을 정도입니다. 왜 국정원이 이렇게 논술에 대한 그 의미를 조금 더 집착할 정도로 시험 제도를 바꾸지 않느냐 하면, 물론 이것도 다 근거적 내용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럴 것이다 추론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국정원이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다양한 정보를 수용하고 수집한 다음에 적절하게 가공해서 위에 있는 VIP나 등등의 다양한 정보를 일단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분들한테 올리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정보관이고요. 정보 분석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논술은 기타 필기의 일반적인 객관적 시험인 NIT 가지고는 사실 이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국정원에 적합한 인물인지를 판단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얘기죠. 정보관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뭐겠습니까? 적절하게 자료를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정원 논술은 일반적으로 제시문 분석형으로 일단 나옵니다. 대입 논술도 거의 같은 형태니까 저와 같이 수업하는 그 수험생들은 때로는 대입 논술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숙지한 상태에서 이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한 위치에서 출발하는 건 분명한데,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 논술이 대입 논술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되죠, 그죠? 제시문 분석형은 맞는데 그 나와 있는 주제와
그 다음에 논술을 펼치고자 하는 그 목적의 논지적 성격은 분명히 대입 논술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 문제를 복원했던 내용들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초창기 인문 논술로 진행됐던 2002년 이후에 나왔던 가령 제와벌을 토대로 했던 제시문 출제형 문제도 있었고요. 근데 중간에 이게 한국사 논술을 바뀌었기 때문에 인문 논술의 맥이 좀 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다시 부활해서 올해가 부활된 지 딱 두 번째 해에 문제가 치러진 거죠. 올해 문제는 세 개의 제시문이 나와서 각각의 윤리적 입장을 표현하는 의미가 나왔는데 제시문 가는 옳고요. 제시문 나는 틀리다 라고 하는 전제하에 다의 관점에서 이걸 입증하는 약간의 논리적 관점이 많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 출제는 도덕 철학의 기초를 썼던 제임스 레이첼스가 일단 그 책에서 발췌했던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어쨌건 국정원 논술은 이런 역대 문제들을 쭉 검토해 본 결과 인문 논술의 지향점은 결과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은 분명히 그 채용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때 이걸 특별히 인문 논술이라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다만 법 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일단 치러졌던 한국사 소재의 논술에서 일반 논술을 바꾸겠다는 의도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논술을 아예 배제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한국사 논술까지 포함한 좀 폭넓은 논술적 방향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는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가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논술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 부분이 좀 막막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 저한테 많이 의뢰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좀 요청하는 것들이 결국 여러분들과 이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하는 제 안타까운 심정의 발로이기도 하겠죠. 결과적으로 잠깐 말씀드렸던 국정원 논술의 일련의 역사를 볼 때 인문 논술로 회귀한 건 결국 한국사 논술이라는 소재적 제한성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채용에 있어서의 조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국가정보원 내부에서도 보고되거나 아니면 분석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워낙 분석에는 도를 텄던 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채용 제도에 대한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스스로가 아마 개정했던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당분간 유지가 됐던 한국사 논술이 인문 논술로 틀이 바뀌어진 이후에 인문 논술은 사실 과거의 문제와 똑같은 유형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약간은 변형된 문제가 2020년 또는 2021년의 문제로 출제되지 않았느냐. 2020년 문제는 다양한 걸 서론에 뭐 배치하라, 본론에 뭘 배치하라 등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2020년 문제였습니다. 제시문도 하나였고요. 구체적인 문제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분석을 해드리고 개괄적인 내용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의도를 받아들이냐면 인문 논술이 그동안에 물론 이런 장점은 있겠죠. 대입 논술에서 어느 정도 스킬을 여기서 말하는 스킬은 글에 대한 여러 가지 비교나 비판이나 등등의 지시문을 따라서 어떻게 이행할지에 대한 구조와 골격을 맞추는 연습을 이미 했던 분들은 조금 더 손쉽게 접근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점이 뭐냐면 국정원은 엄밀히 얘기하면 논술에 대한 방향성은 문제결 논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결이 뭐겠습니까? 보통 공기업형의 그 논술 구조가 문제결 논술에 가까운 건데 사실 예전에는 공기업들도 꽤 많은 회사들이 일단 채용해서 논술을 일단 하나의 중요한 전형으로 선택했던 회사들이 꽤 많았거든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아니면 일단 관광공사라든지 일부는 남아도 있어요. 그런데 대규모의 일단 한수원이라든지 등등의 회사들이 일단 논술을 채용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뽑는 그래서 꽤 많은 회사들이 논술을 출제했는데 지금은 논술 선택하는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정원은 유일하게 그냥 남아있는 꼭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으로서 논술이라는 전형적이고 패턴화된 시험 제도를 가지고 있는 회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듭 말씀드리는데 문제결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동안 공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과제를 준 다음에 과제를 이행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전개하느냐 또 자기의 의견이 문제결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녹아 들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심된 축이었는데 이게 고스란히 국정원 논술로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정원 논술은 구체적으로 공기업형 논술과 달리 지시문에 이걸 이행해라 등등에 대한 이행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를 발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끌어내는 회사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 국정원 논술은 전형적인 패턴이 뭐냐면 비록 지시사항은 이번처럼 윤리적 입장을 3개의 제시문을 부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입장에 대해서 비판하라 구조를, 입증하라는 구조를 냈던 문제와 달리 이런 문제를 풀 때도 꼭 뭐가 필요하냐면
문제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발견, 분석,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끌어나가야 되는 구조입니다. 국정원이 정책적 보조자 역할을 했다는 대표적인 근거가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정책 보조라는 게 뭐겠습니까? VIP들이 이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직속 기능으로서 바로 이원이라고 할 때 감사원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국정원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이 VIP의 올바른 정보 그리고 적절하게 분석된 자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로 재심을 단순히 분석해가지고 지시행만 하기에는 국정원의 논술이 아직은 미흡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행했다가는 수험생들이 NIT 점수와 일단 결합한 그 구조기 때문에 논술 점수에서 많이 감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국정원 논술은 별도의 스킬이 필요로 합니다. 단순하게 잘 쓰는 방법이 아니라 적절하게 쓰는 방법이 필요한 시험이기도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국정원 논술에 대한 전형화된 모습은 다음 시간에 제가 문제에 대한 단락적 구조나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올려드릴 테니까 이걸 보시고 조금 더 참고하시면 되겠죠.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 논술까지 다 포함해서 논리적 싸움 아니겠습니까? 내 의견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느냐, 이게 바로 국정뿐만이 아니라 논술의 일반적인 구조인데 국정원 채용 논술도 역시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재심을 독해한 다음에 그 독해를 얼마나 적절하게 논리적으로 이해했고 그걸 논술이라고 하는 1500자의 분량 속으로 압축적으로 일단 집어넣을 수 있느냐. 근데 추가적으로 스스로가 이걸 적용할 수 있는 현대한국의 문제, 정책적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분석하고 그걸 일단 지시 이행으로 이행하는 문제 해결에 대한 이행적 과정까지 보여주는 솜씨이기 때문에 말이 1500자지 1500자에서 분량이 넘치기 십상이에요. 1시간 10분 정도의 짧은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 시간에서 1500자 구조면 사실 대입 논술에서 이건 무리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이 제한된 시간에 거기다가 1500자는 만만치 않은 분량을 채울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신력 싸움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일단 NIT를 먼저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논술을 제일 후에 보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된 시험이겠습니까? 다른 채용 시험과 달리 국정원은 조금 더 엄격성 있는 시험이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하여튼 사람한테 조금 약간 위축적인 분위기가 아마 감지되지 않은 그런 그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기관에서 시험을 본다. 보통 현장에서 당연히 긴장감이 아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상태에서 NIT로 그 앞에서 잔뜩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어떤 그 고갈 상태에서 마지막 시험이 논술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이렇게 시험 배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그 상태에서 본인의 논리적인 정교함 그리고 현장에서 이건 좀 비약이지만 어떤 급박한 시간 속에서 정보를 제대로 읽고 대안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정보 분석관이나 정보관을 요구하는 그런 시험 제도와 어떻게 보면 시험 배치가 아주 교묘하게도 결합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노출될 수 있는 시험이 국정원 시험입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정원에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보통 여기 시험에 지원하는 분들은 줄잡아 2,000, 3,000이 좀 훨씬 넘어가는 그죠? 4,000까지 육박하지 않느냐. 해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요. 분석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줄잡아 그 정도의 지원자들이 일단 늘 해마다 요구되는 시험이 바로 국정원 시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나름대로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이 기관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나와 있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얻는 정보나 아니면 사이트나 아니면 블로그를 통해서 얻는 이런 정보들을 전부이면 안 되겠고 사실 제가 찍고 있는 이 정보도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국정원 논술을 여러분들과 접하고 그 다음에 같이 훈련시키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같이 논했던 그 하나의 노하우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본다면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넌지시하게 됩니다. 오늘 운을 띄웠지만 국정원 논술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문제 해결 논술에 대한 근거가 어떤 식으로 표출해야지 문제 해결 논술이냐 1500자에서 그 짤막한 범위 내에서 어떤 구성으로 해야지 적절하게 1500자의 분량을 시간 안에 완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국정원의 기출문제 몇 개를 조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맛보기를 보신 다음에 이렇게 문제가 진행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진행할 과정은 제가 일단 학원에서 주로 여러분들과 접하는 그 과목들이 국정원 논술과 그 다음이 정보 소양 부분도 제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뭐냐면 1차, 2차에서 마지막 3차 과정이 면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면접이 이번에 합격자들이 자 일단 저와 같이 수업했던 그 분들 중에서 나왔는데 각각의 정보를 다 수용한 결과 어떤 면접의 과정을 거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누적됐던 어떤 질문들이 주로 나오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이 요령도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올려드릴 테니까 국정원에 좀 흥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통해서 좀 정보를 얻으시길, NIT도 추후에 조금 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떤 문제의 경향이 있는지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걸 통해서 뭐 일단 한번 흥미를 느끼시고, 아니면 국정원에 지원을 뭐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가지고 계신다면, 국정원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엘리트 기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죠. 특히 일단 현대 우리 한국 사회의 특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분단된 상황에다가 또 경제 도약을 우리가 꿈꿔야 될 국가고,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그 국가 경제 비중도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산업 스파이나 뭐 등등을 통해서 이 정보를 외국에 끄집어나지 못하도록 막아놓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반대로 외국의 좋은 정보를 끌어당겨서 국가 중요한 정책의 기반이 되거나 아니면 번영을 위해서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하는 업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안보 중추기관 아니겠습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만 하겠죠. 이런 흥미를 여러분들이 느끼신다면 이걸 기점으로 해서 조금 더 자료를 더 얻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일단 여러분들이 뭐 문의하거나 아니면 참고로 하실 부분이 있다면 일단 도움을 구하면은 언제든지 저나 우리 스텝진 그 누구라도 여러분들한테 일단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시간은 국정원의 논술이 무엇이냐 이걸 간단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